밤의 긴 시간 속에서 때때로 어둠이 마음의 가장 깊은 구석으로 스며들어 비밀들이 몸처럼 엉켜들어 아무도 모르게 얽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은 우리를 깜짝 놀라 깨우치게 하며 낮의 빛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감정의 여정을 탐험해보세요. 각 이야기가 촛불처럼 길을 밝혀줄 테니 저는 이상호입니다. 올해 62세, 서울 외곽에서 살고 있어요. 밤시장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팔며 35년 넘게 살아왔죠. 손에 쌀가루와 매운 소스가 항상 묻어 있었고 숯불 연기 냄새와 젊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제 삶의 일부였어요. 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이제 아내 최민경과 평안한 날들을 즐기려 했죠. 우리는 20살에 결혼했어요. 그녀는 18살이었고 옛날식으로 맺어진 인연이었지만 세월이 지나 집이 되었어요. 아들 하나가 부산에 따로 살고 있어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죠. 우리 삶은 단순했어요. 아침에 녹차를 끓이고 오후에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 드라마를 봤어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삶은 때때로 작은 신호로 장난을 치죠. 처음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민경은 여전히 착한 아내로 김치찌개를 끓이고 저녁을 차려줬어요.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변했어요. 외출이 잦아지고 친구 만나거나 요가 수업 간다고 했어요. 그럴 때 화장을 짙게 하고 꽃무늬 치마를 입었어요. 아들이 집을 나간 후로는 거의 안 입던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예쁘네. 젊었을 때 같아.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눈을 피했어요. 뭐래, 그냥 나가는 거야. 제 마음이 살짝 가라앉았지만 그녀도 공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핸드폰 이야기예요. 민경은 스마트폰을 잘 안 썼어요. 이거 복잡해. 당신 써. 라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손에서 놓지 않아요. 화장실 갈 때도, 요리할 때도요. 메시지 소리가 자꾸 울리고 제가 다가가면 화면을 재빨리 꺼요. 한 번 장난으로 물었어요. 누가 메시지 보냈어? 친구. 그녀는 짜증나며 당신 너무 물어보네. 여자들 이야기야. 저는 입 다물었지만 마음속에 불안이 피어올랐어요. 겨울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드는 것처럼요. 그날 밤 서울에 비가 쏟아졌어요. 지붕에 빗소리가 툭툭 떨어졌죠. 목이 말라 깨서 부엌으로 가려다 욕실에서 속삭임이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민경의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평소와 달라요. 응, 오빠. 이번엔 한강 근처 호텔로 가자. 침대가 더 넓잖아. 편할 거야.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피가 머리로 솟았어요. 오빠 누구를 오빠라고 부르는 거지? 언제부터 그런 말을 썼어? 연인이나 친한 오빠한테 쓰는 말인데 저는 문 밖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려요. 그녀가 계속 보고 싶어. 지난주 재밌었어. 남편한테 들키지 마.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문을 밀치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무거워서 침대로 돌아와 밤새워 깨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경이 일찍 일어나 새 옷을 입고 머리를 살짝 말았어요. 커피를 타주지만 손이 떨렸어요. 일어났어. 오늘 친구랑 절에 가. 늦을지도 몰라. 저는 고개 끄덕이며 쉰 목소리로 조심히 다녀와. 그녀가 제 뺨에 가볍게 키스하고 향수 냄새가 스쳤어요. 문을 나섰어요. 저는 앉아서 차가운 커피를 봤어요.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42년 결혼 생활. 가족을 위한 희생이 이제 흔들리고 있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아무리 아파도
하지만 지금은 어둠이 우리 집에 스며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뒤에 숨겨진 비밀이 많아요. 공감되시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댓글에 여러분 경험 공유해주세요. 삶은 때때로 아픔으로 성숙을 가르쳐주죠.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어요. 머릿속에 어젯밤 속삭임이 여전히 맴돌았죠. 민경은 이미 일어나 화장실에서 물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장미 비누 냄새가 익숙하게 퍼졌어요. 그녀가 부엌으로 나오며 꽃무늬 치마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빨간 립스틱을 발랐어요. 일어났어, 오늘 보름이라 친구랑 절에 가, 가족 평안 빌러. 그녀가 가볍게 말했지만 눈은 나를 똑바로 안 봤어요. 저는 고개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응, 조심히 다녀와, 일찍 와. 그녀가 웃으며 제 뺨에 가볍게 키스하고 가방 들고 문을 나섰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집에 메아리 쳤고 테이블에 차가운 녹차잔이 남았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의심이 마음을 갉아먹어 불안했어요. 낡은 재킷 입고 모자 쓰고 몰래 따라갔어요. 민경이 골목에서 택시 탔고 저도 다른 택시 불러 저 차 따라가요. 들키지 마세요. 기사가 이상하게 봤지만 고개 끄덕였어요. 차가 서울 아침 거리를 달려 한강 다리를 지나 반짝이는 햇살 아래 강남으로 들어갔어요. 제 심장이 차 소리에 맞춰 쿵쾅거렸어요.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절에 가는 건가, 아니면 더 생각 안 했어요. 차가 조용한 거리에 멈췄어요. 낮은 건물들 사이에 넌 간판 모텔 몇 개가 있었어요. 민경이 내려 주변 보고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택시비 주고 기둥 뒤에 숨어 따라갔어요. 그녀가 리버뷰 모텔 앞에 서서 핸드폰 꺼내 나 왔어, 오빠 어디야? 그녀 목소리가 달콤해 등골이 서늘했어요. 몇 분 후 남자가 모텔 문에서 나왔어요. 키 크고 체크 셔츠 입고 머리 단정했어요. 만나자마자 그녀가 밝게 웃으며 안겼어요. 오랜 연인처럼.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 그녀가 속삭이며 등을 쓰다듬었어요. 저는 근처 덤불 뒤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피가 머리로 솟고 귀가 먹먹했어요. 그 남자 얼굴 너무 익숙했어요. 박태우였어요. 대학 동창. 45년 넘은 친구예요. 기숙사에서 소주 마시며 취하고 비밀 공유하고 제 결혼식에서 신랑 들러리까지 섰어요. 최근에도 메시지로 형 주말 낚시 갈까 했죠. 왜 그 일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들이 웃으며 손잡고 모텔로 들어갔어요. 유리문이 닫혔어요. 제 가슴이 산산조각 났어요. 누가 칼로 찌르는 듯 했어요.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섰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없이 이를 악물었어요. 그곳에 몇 시간 서 있었어요. 모텔 문을 노려보며 모든 게 꿈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추억이 떠올랐어요. 태우가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민경 요리 칭찬하고 웃으며 대화했어요. 그때는 친구라 생각했는데 이제 몰래 주고받는 눈빛, 애매한 말들이 보였어요. 얼마나 오래됐을까? 내 친구와 분노와 아픔이 섞여 안으로 뛰어들어 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안 했어요. 진실직면이 두려웠고 모든 걸 잃을까봐 결국 돌아섰어요. 서울 사람들 사이에서 영혼 잃은 채 집으로 걸었어요. 집에 와 소파에 주저앉아 벽에 걸린 결혼 사진 봤어요. 젊고 행복하게 웃는 우리. 이제 장난처럼 느껴졌어요. 핸드폰으로 태우 메시지 봤어요. 상호 형, 주말 만나요.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지? 대면할까? 모른 척할까? 그날 밤 또 밤새워. 그들 앉는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나를 무너뜨렸고 깊은 구렁으로 밀어넣었어요. 하지만 알았어요. 폭풍이 올 테고
준비해야 해요. 리버뷰 모텔 유리문 앞에 서서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꽉 쥐었죠. 안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칼처럼 심장을 찔렀어요. 각소리가 배신을 떠올리게 했어요. 서울의 점심시간은 여전히 북적였고 차들이 오갔지만 제 세상은 그 순간 멈췄어요. 들어가서 마주해야 할까? 그냥 돌아서 모른 척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발을 앞으로 이끌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아무리 아파도. 유리문을 밀자 작은 종소리가 났어요. 로비의 젊은 직원이 무심히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시죠? 그녀가 물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중년 부부가 들어왔는데 어느 방인가요, 저? 친구예요. 직원이 날 탐색하듯 보다가 장부를 펼쳐 465호요. 조용히 다녀오세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피가 끓는 기분이었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발이 천근 같았어요. 465호 문 앞에 선이 속삭임과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민경의 달콤하고 낯선 목소리. 오빠. 이번엔 진짜 나 생각했어. 태우의 낮고 자신만만한 목소리. 당연하지. 너만 날 이렇게 웃게 해. 심장이 쥐어짜듯 아팠어요. 이를 악물고 문 손잡이를 잡아 세게 돌렸어요. 문이 열리자 눈앞에 광경에 멈춰 섰어요. 민경은 침대에 앉아 셔츠 단추 몇 개 풀린 채 머리 약간 흐트러졌고 입술은 여전히 빨갰어요. 태우가 옆에 어깨에 손을 얹고 입가에 웃음. 문 열리는 소리에 놀랐지만 민경의 반응이 더 충격이었어요. 당황하지 않고 차갑게 웃으며 왔어. 잘 됐네. 빙빙 돌릴 필요 없겠어. 입이 바싹 마르고 말이 안 나왔어요. 여기서 뭐해? 겨우 뱉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녀가 천천히 일어나 옷을 정리하며 무섭게 담담히 상호. 이혼하고 싶어. 오늘 저녁 말하려 했는데 네가 먼저 왔네. 그 말에 얼굴을 맞은 듯 했어요. 이혼 42년을 태우를 봤어요. 45년 친구. 기쁨과 슬픔을 나눴던 태우. 너 나한테 이래 형제 같았던 내가.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 미소. 미안. 상호. 민경은 너랑 너무 외로웠대.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필요했어. 땅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소리 지르고 얼굴을 치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 들리지 않았어요. 민경이 가까이 와 눈을 똑바로 보며 넌 일만 했어. 매일, 매년. 내가 뭘 원하는지 물은 적 있나? 너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았어.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 말이 자존심을 찔렀어요. 늦게 돌아와 피곤해 지쳐 밥이 식은 줄 몰랐던 밤들. 그게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메어 속삭였어요. 42년을 버려. 저놈 때문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 안 하고 태우에게 오빠, 가자. 그들이 떠났고 차가운 모텔방에 혼자 남았어요. 그녀의 향수 냄새가 남았어요. 머리가 텅 비고 심장 소리와 고통만 남았어요. 아내, 친구, 믿음을 다 잃었어요. 모텔을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길가 소주집에 멈춰 한 병 시켜 말없이 마셨어요. 소주가 목을 태웠지만 그들 앉는 모습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일에 치여 그녀 마음을 놓쳤나? 운명의 장난인가? 집에 와 소파에 앉아 결혼 사진을 봤어요. 예전 행복이 추억일 뿐 이제 모를 미래를 마주해야 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서울 외곽집, 김치찌개 냄새와 웃음으로 가득했던 곳이 이제 차가운 공간이 됐어요.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봤어요. 젊은 민경과 내 눈빛이 나를 비웃는 듯 했어요. 42년 결혼이 튼튼한 성이라 생각했는데 모래성처럼 한 번의 파도에 무너졌어요.
모텔 대면 후 며칠, 민경은 집에 안 돌아왔어요. 짧은 메시지만 남겼어요. 변호사 통해 연락할게. 건강해. 그 차가운 말이 마지막 물방울처럼 날 고통 속으로 빠뜨렸어요. 몇 주 후, 이혼 서류가 흰 봉투에 담겨 부엌 테이블에 도착했어요. 재산 반반. 다툼 없이, 설명 없이.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서명할 때마다 심장에 새기는 듯 했어요. 42년. 아들 키우며 보낸 날들. 늦게 돌아와도 따뜻한 밥을 기다리던 그녀. 모두 한 번의 서명으로 끝났어요. 부산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 안 했어요. 초라한 아빠를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연민의 눈빛. 실패한 가정을 인정하기 두려웠어요. 집이 무섭도록 조용해졌어요. 아침마다 녹차를 탔지만 마주 앉을 사람이 없었어요. 차는 식었고 내 마음도 그랬어요. 부엌 구석구석 닦았지만 민경의 향수 냄새가 맴돌며 괴롭혔어요. TV를 켰지만 트로트나 드라마 소리가 함께 웃던 저녁을 떠올리게 했어요. 이제 소파와 나, 외로움만 남았어요. 서울 거리를 헤맸어요. 익숙한 곳은 피했어요. 30년 넘게 김밥을 팔던 밤시장도 낯설었어요. 넌 불빛. 장사꾼 소리가 일만 하며 그녀를 잊었던 날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내가 이래 치여 그녀 마음을 묻지 않아 태우를 찾은 걸까? 나를 탓탓하다가도 그녀와 그를 미워했어요. 분노와 고통이 뒤섞여 방향을 잃었어요. 어느 밤 중년 남자들이 모이는 길가 소주집에 갔어요. 말없이 술을 마시며 낯선 이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옆에 백발 노인이 아내가 10년 전 세상 떠난 이야기를 했어요. 고독은 천천히 사람을 죽여. 친구. 그의 흐린 눈을 보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외로움에 삼켜지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소주는 쓰디썼지만 그들 앉는 모습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친구들 만나는 걸 피했어요. 나와 태우를 아는 이들이 태우 어때? 낚시 안 가 물으면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어요. 그가 내 아내를 믿음을 훔쳤다고 어찌 말해요. 아들에게도 전화 안 했어요. 엄마 얘기를 꺼낼까봐 집에 나를 가두고 치유 안 되는 상처 같은 기억과 살았어요. 매일 밤 천장을 보며 내가 어디서 잘못했나 부족했나 답 없는 질문만 맴돌았어요. 비 오는 오후 서랍에서 민경의 옛 편지를 찾았어요. 신혼 때 쓴 거예요. 상호, 집을 줘서 고마워. 단순한 말이 눈을 따갑게 했어요. 그 집은 이제 어디 있나 땀과 노력으로 지었지만 내 마음을 담지 않았어요. 외로움은 민경의 부재뿐 아니라 나를 잃은 느낌이었어요. 이대로면 더 깊은 어둠에 빠질 거예요. 하지만 다 무너진 지금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죠? 시간이 한강처럼 조용히 흘렀지만 내 아픔은 흔적 없이 떠내려갔어요. 서울 외곽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어요. 그냥 머무는 곳일 뿐. 매일 아침 녹차를 탔지만 그 쓴맛이 마음의 쓰라림을 덮지 못했어요. 김밥을 팔던 밤시장을 피했어요. 넌 불빛과 떡볶이 냄새가 잃어버린 날들을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그림자처럼 조용히. 영혼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비 오는 저녁. 발길이 닿은 곳은 시장 구석의 작은 비빔밥 가게였어요. 가게는 작았어요. 낡은 나무 테이블 몇 개. 따뜻한 노란 불빛이 안개 낀 유리창으로 새어나왔어요. 손으로 쓴 집 비빔밥 간판이 정답게 걸려 있었어요. 문을 밀자 랭랭 종소리가 비 내리는 바깥의 침묵을 깼어요. 58세쯤 된 여성이 단정한 단발머리에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안녕, 추우시죠? 앉아서 따뜻한 거 드세요. 목소리가 오랜 친구처럼 부드러웠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이상하게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가 김이 나는 비빔밥을 내왔어요. 싱싱한 채소, 붉은 고추장, 노란 달걀. 드세요. 몸 따뜻해질 거예요. 그녀가 말하고 주방으로 돌아가 트로트 멜로디를 흥얼거렸어요. 숟가락으로 밥을 비볐어요. 참기름과 멸치 냄새가 배고픔을 깨웠어요. 오랜만에 차가운 부엌이 아닌 뜨거운 밥을 먹었어요. 무심코 말했어요. 비빔밥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 같아요. 그녀가 웃으며 눈가에 주름이 졌어요. 고맙네요. 저는 김지영이에요. 그냥 지영이라 불러요. 어머니, 솜씨 좋으셨나 봐요. 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날씨, 서울의 북적임 같은 가벼운 이야기였어요. 그러다 자연스레 내 이야기를 꺼냈어요. 김밥 장사, 이제 혼자인 집. 지영은 끼어들지 않고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에 공감이 담겼어요. 그녀 차례가 되자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나도 가족이 있었는데 10년 전 남편이 제 동서와 바람 피웠어요. 5년 동안 몰래. 전 몰랐죠. 알게 됐을 때 남편도 동서도 잃었어요. 그녀가 창밖 비를 보며 멈췄어요. 그래서 이 가게를 열었어요. 혼자지만 가끔 허전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쳤어요. 배신의 아픔이 나만의 게 아니었어요. 민경, 태우, 차가운 모텔방 이야기를 했어요. 지영은 판단하지 않고 삶은 때론 많은 걸 앗아가지만 새 문을 열어줘요.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 가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모여 산책하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해요. 나도 자주 가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녀가 작은 종기에 센터 주소를 적어주며 웃었어요. 이번 토요일 나도 갈 거예요. 와보세요. 가게를 나서며 비빔밥은 식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비 내리는 길. 춥지 않았어요. 지영의 글씨가 적힌 종이를 손에 쥐고 낯선 곳에 갈 용기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녀의 눈빛, 목소리가 내 어둠 속 작은 등불 같았어요. 뭘 만날진 모르지만 처음으로 희망이 비록 작게 생겼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지 않았어요. 지영, 뜨거운 비빔밥, 센터 초대를 생각했어요. 집 밖, 고독의 감옥에서 나와야 할 때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상처투성이 심장으로 새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답은 없었지만 내일 센터에 가보자. 지영을 다시 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지영의 비빔밥 가게에서 만난 후 어두운 삶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지영이 말한 커뮤니티 센터는 서울의 조용한 구석에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 그 토요일 깨끗한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서 다짐했어요. 어둠에서 나와야 한다고. 거리는 장사꾼과 고소한 붕어빵 냄새로 북적였지만 마음은 40년 전 첫 데이트처럼 설렜어요. 센터에 도착하니 지영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연녹색 스웨터 입고. 가을 햇살 같은 미소로 왔어요. 들어와요. 다들 친절해요. 저를 끌어당겼어요. 모임은 나이든 이들로 각자 이야기를 품고 있었어요.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며 지난 추석에 떡국이나 두부찌개를 나눴던 이야기를 했어요. 지영은 내 옆에서 겨울마다 김치를 담그는 법을 말했고 저는 밤늦게 손님에게 김밥을 싸주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녀 말이 한강처럼 잔잔히 흘렀고 몇 달 전 아픔을 잊게 했어요. 센터뿐 아니라 비빔밥 가게에서도 자주 만났어요. 테이블 닦고 설거지 돕는 게 밤시장 시절 같았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어느 저녁 가게가 유난히 붐볐어요. 늦게 도착하니 지영이 젊은 손님들로 바빴어요. 들어가자 취한 남자가 얼굴 빨개진 채 소리쳤어요. 왜 안 웃어? 이렇게 무뚝뚝하면 장사 되겠어. 지영은 침착히 술 그만 마시고 계산하세요. 하지만
그가 테이블 치며 고추장 그릇을 엎고 한 잔 같이 마시자고. 그게 뭐 어렵냐. 저는 참지 못하고 나섰어요. 단단히 그만해요. 돈 내고 나가.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그가 뭐라 하려 했지만 내 눈빛에 주춤하며 욕하며 돈 내고 나갔어요. 지영이 날 보며 눈이 반짝였어요. 상호 씨, 고마워요. 오랜만에 누가 날 위해 나서줬어요. 그날 후 우리 관계가 달라졌어요. 오후에 같이 산책하며 공원의 목련 냄새, 그녀가 좋아하는 트로트, 내가 아들 위해 김밥 싸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추석 때 지영이 초대한 그녀의 2층 작은 아파트는 라벤더 화분으로 가득했어요. 호박죽, 고등어구이, 집김치로 차린 소박한 밥상, 밥을 먹으며 웃었고 마치 오래 아는 사이 같았어요.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남편 배신 후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한강 다리에서 물을 보며 손을 놓으려 했죠. 심장이 아팠어요. 그녀 손을 잡으며 지영 씨, 당신은 생각보다 강해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큰 충격이 부산의 아들 민재에게서 왔어요. 어느 저녁 전화로 화내며 엄마가 아빠가 다른 여자와 사귄다고 했어요. 이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빨리 깜짝 놀랐어요. 민경이 아들과 연락하며 내 얘기를 했을 줄이야. 민재야, 들어. 했지만 그가 끊었어요. 이해 안 돼요. 엄마 말론 아빠가 엄마를 버렸대요. 벌써 다른 사람과 시간 필요해요. 전화가 끊겼고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카운터 닦는 지영을 보며 내가 너무 급했나. 이 감정이 사랑하는 이들을 아프게 하나 고민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민재의 실망한 눈빛, 지영의 미소가 뒤섞여 혼란스러웠어요. 그녀를 좋아하지만 앞으로 나갈 힘이 있을까? 이 감정이 새 빛인지 아픔을 덮는 환상인지 답은 없었지만 내일도 비빔밥 가게에 가고 싶었어요. 지영의 미소를 보고 다가올 일을 마주하고 싶었어요. 민재의 전화 이후 마음이 서울에 비 오기 전 하늘처럼 무거웠어요. 지영의 비빔밥 가게에 가서 테이블을 닦고 차를 탔지만 지영은 내 불안을 알아챘어요. 상호 씨,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트로트가 흐르는 낡은 라디오 옆에서 부드럽게 물었어요. 아들과의 대화를 털어놨죠. 그의 실망에 대해 지영이 내 손을 잡고 말없이 꽉 쥐었어요. 용기를 주는 듯 했어요. 앞으로 나아가려면 민경과 민재, 과거와 마주해야 했어요. 하지만 갈라진 가족을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 심장이 여전히 아픈데 어느 오후 민재가 전화했어요. 아빠, 이번 주말 서울 올라갈게요. 우리 다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엄마도 올 거예요. 그분, 같이 데려오세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분, 지영, 이런 만남에 끌어들이리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지영에게 말했더니 거절할까 걱정했지만 그녀가 웃으며 상호 씨가 필요하다면 같이 갈게요. 가족은 소중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만 폭풍 앞에 선 듯 긴장됐어요. 약속한 날, 서울 외곽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어요. 낮은 나무 테이블과 보리차 향이 감돌았어요. 민재가 가운데 앉아 진지했어요. 민경과 태우가 맞은편에 손 안 잡고 눈길 피했어요. 나와 지영은 나란히. 그녀가 테이블 밑에서 내 손을 살짝 잡아 혼자가 아님을 알려줬어요. 민재가 먼저 이 모임을 만든 건 우리 가족이 영원히 멀어지는 걸 원치 않아서예요. 이혼했어도 서로 솔직했으면 해요. 민경을 봤어요. 그녀는 야위였고 백발이 늘었지만 단정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어요. 민경, 42년은 짧지 않아.
내가 일만 하며 너 마음을 안 챙긴 게 잘못이야. 하지만 너와 태우, 날 산산조각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침착하려 했어요. 민경이 날 보며 눈이 붉어졌어요. 상호, 미안해. 태우와 잘못했어. 외로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너와 민재를 아프게 했어. 아들에게 엄마가 이기적이었어. 미안해. 그녀 말이 무거운 짐을 덜어줬어요. 태우, 내 형제 같더니가 마침내 상호. 난 친구 자격 없어. 잘못했어. 용서를 바라지 않지만 사과하고 싶어. 고개를 숙였고 모텔에서의 오만한 미소는 없었어요. 분노가 남았지만 예전처럼 뜨겁지 않았어요. 지영이 손을 더 꽉 잡아 미움이 날 더 아프게 한다고 말하듯 한숨 쉬며 태우, 잊을 순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할게. 민재와 나를 위해. 민재가 나와 지영을 보며 아빠, 화냈던 거 미안해요. 급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행복한 걸 보니 알겠어요. 김, 아주머니, 아빠 잘 부탁드려요. 지영이 반짝이며 노력할게요. 민재, 고마워. 아들 말이 구름을 걷어낸 햇살 같았어요. 우린 서로 안지 않았고 아무 일 없었다 하진 않았지만 그 만남이 전환점이었어요. 민경과 태우가 떠났어요. 그들은 더 이상 한 쌍이 아니었고 나도 아픔을 붙잡을 필요 없음을 깨달았어요. 지영과 비빔밥 가게로 돌아와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 앉았어요. 그녀가 보리차를 내오며 살아남기 힘들었던 날들을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호 씨가 있으니 삶에 좋은 게 남았어요. 그녀 손을 잡으며 가을 낙엽처럼 가벼워졌어요. 예전 가족은 없지만 지영과 새 안식처를 찾았어요. 이 행복이 오래 갈까?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데 시간이 지나며 지영과 나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새 일상을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그녀의 작은 부엌에서 비빔밥과 보리차 향이 어우러졌어요. 가게에서 테이블을 닦고 재료를 준비하며 그녀의 비법 고추장을 배웠어요. 그 작은 순간들이 나를 정말로 살아있다 느끼게 했어요. 서울은 여전히 북적였지만 거리와 시장 구석이 새 색깔로 빛났어요. 마치 도시가 나와 함께 웃는 듯 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 자주 갔어요. 산책하고 도자기를 배우고 건강 강의를 들었죠. 새 친구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누구나 상처를 지녔지만 살아간다는 걸 깨닫게 했어요. 지영은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늘 곁에 있었어요. 화려한 약속 없이 진심으로. 한 번은 인천 바다로 단체 소풍을 갔어요. 파도가 철썩이고 짠 바람이 불었죠. 바닷가에 선 지영을 찍으며 바람에 흩날리는 그녀 머리에 꿈꾸지 못했던 행복을 느꼈어요. 하지만 과거는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어느 아침 지영과 시장에서 채소를 사다 민경을 마주쳤어요. 생선 가게 앞에 선 그녀는 야위었고 백발이 많았지만 단정했어요. 날 보며 지영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상호, 잘 지내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어요. 나 괜찮아. 너는 그녀가 한숨 쉬며 멀리 보며 태우와 헤어졌어. 다른 여자가 생겼더라. 내가 환상 때문에 너무 많이 잃었어. 미안해. 모든 걸. 그 말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낡은 책을 펼쳤다 닫는 듯 했어요. 나도 잘못했어. 민경, 이제 각자 길 가자. 평안하길. 그녀가 고개 끄덕이고 돌아섰고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만남이 옛장을 덮었어요. 지영에게 말했더니 그녀가 내 손을 잡으며 이제 놓았네요. 상호씨, 지금을 살아요. 그 후 아픔 없이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영과 시장 가고 소박한 밥을 짓고
소파에서 트로트를 들으며 따뜻한 불빛 아래 앉았어요. 민재가 아내와 어린 손자를 데리고 가끔 왔어요. 그가 지영을 김 아주머니라 부르며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눈이 시렸어요. 슬픔이 아니라 이해로 이어진 가족 때문이었어요. 어느 겨울 저녁, 눈이 살포시 내리며 지영이 제안했어요. 상호 씨, 가게 간판 바꾸면 어때요? 행복 비빔밥으로. 우리 이름 합쳐서. 크게 웃으며.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좋지. 내가 새 간판 그릴게. 따뜻한 차를 마시며 눈 내리는 창밖을 봤어요. 행복이 큰 게 아님을 알았어요. 함께 밥 먹고 눈빛 나누고 날 깨우는 사람이 곁에 있는 거예요. 삶이 가르쳐줬어요. 여급 2살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민경, 태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날 정의하지 않아요. 용서를 배웠어요. 그녀, 그리고 나 자신을. 지영의 미소와 따뜻한 손이 가장 긴 터널 끝에도 빛이 있음을 보여줬어요. 그녀 곁에 매일은 어떤 나이에도 삶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